나는 배우다.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레드카펫 위를 밟는다. 잠깐. 이민아 막내딸 충청북도 청주시 과 선배는 봉준호이면 좋겠다. 김두루 감독님 안녕하세요. 배우 이민아입니다. 저 오디션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감독님 사랑해요. 끝났나요? 네 끝났어요? 네네네네. 다음 어디로 가요? 내일의 봉준호 감독을 꿈꾸며 오늘을 준비하는 영화인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꼭 멋진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영화란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영화 산업의 주역이 될 영화 학도들을 만나고 짧지만 깊은 울림, 단편 영화의 특별한 매력에 빠질 수 있는 청주국제 단편영화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만큼은 배우이고 싶은 리포터 이민아입니다. 저도 한때는 충무로를 누비던 영화인이었습니다. 여고괴담 아시죠? 거기서 그냥 송지효 씨한테 얼굴에 그냥 케이크로 빡! 아, 그래요? 지금 못 믿으시는 거예요? 김진성 잘 가라. 보셨죠? 정말. 아무튼 오늘은 미래의 봉준호 감독을 꿈꾸는 영화인들을 만난다고 해서 찾아가 볼 텐데요. 궁금하시죠?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미래의 봉준호 감독을 꿈꾸는 영화인들을 찾아 청주의 한 사무실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미래의 봉준호 감독을 꿈꾸는 영화인들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누구시죠? 저입니다. 봉준호 1, 2, 3. 미래의 봉준호를 꿈꾸는 젊은 영화인 이해찬, 안고윤, 김동주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래의 봉준호 감독이 세 분이나 계신데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청주국제 단편영화제 3호국인데요. 여기서 청주국제 단편영화제 모든 부분을 총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청주국제 단편영화제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곳이랍니다. 최근 영화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세 명에서 같이 찍은 거는 이제 독백이라는 이제 작품이 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연출을 맡고 제가 촬영을 맡고 그 친구가 사운드 동시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영화 독백이요? 예쁘다. 잠시 단편영화 독백을 감상해 볼까요? 나르시즘을 지니고 있는 한 학생이 도플갱어를 만난다는 내용입니다. 도플갱어라는 것은 그 한 학생의 상상인데요. 자기가 괴로웠기에 자기가 나르시즘을 가지고 자기를 위로해줄 수 있는 존재는 도플갱어만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에게는 도플갱어라는 의미가 자신에게 가장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누군가 라는 매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이처럼 멋진 영화를 만들고 앞으로도 영화를 제작하고 싶어하는 세 친구가 이날 아주 특별한 행사에 참가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청주국제 단편영화제. 어떤 영화제인지 궁금하네요. 청주국제 단편영화제 네. 어떤 영화제인가요? 네, 청주국제 단편영화제는 이제 특히 올해의 슬로건은 다시 피어오르는 열정 레나스케레. 이 레나스케레가 르네상스의 어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좀 주춤했던 영화계가 다시 한번 태어나는, 부흥하는 그런 걸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영화제를 개최했습니다. 한편 미래의 봉준호를 꿈꾸는 세 친구는 이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제 미드나이트 때는 이분들이 이제 네임택을 갖고 계실 거예요. 혜찬 씨 여기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청주국제 단편영화제가 개막식을 진행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필요한 자원봉사 인원들 배치를 시작하고 이제 그에 따른 기술팀 장비 세팅 진행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해야 돼가지고. 영화 독백에서 촬영을 맡았던 안고윤 학생. 청주국제 단편영화제에서도 카메라 담당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이제 중계 시스템이랑 카메라 설치하고 이제 라인을 깔아서 덮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자신은 없지만 자신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각오 한 말씀. 실수 없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식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모두가 바쁜 시간. 동주 학생도 이곳에서 역할을 맡아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제 리허설은 되게 많이 해보고 연습도 많이 해봤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더욱 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그 중심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올해는 총 4,050편 중에 60편의 영화들이 선정이 되었고 국외 작품 30편, 국내 작품 30편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개막작으로는 Feeling Through라는 지금 감각을 통해서라는 영화가 선정이 되었고요. 이번 청주국제단편영화제 개막작은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 올랐던 더그 롤랜 감독의 필링 스루. 낯선 사람들 간의 어색한 만남에서 긴밀한 유대감이 생기고 주인공 테릭을 영원히 바꿔놓는 여정을 담은 영화랍니다. 이외에도 국내외 영화인들이 만든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다양한 단편 영화들이 소개됐습니다. 또한 영화제답게 유명 영화인들이 이곳을 찾아 자리를 빛냈는데요. 이 배우는 바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청주국제단편영화제 홍보대사를 맡은 손수연입니다. 손수연 씨는 영화 신촌 좀비 만화 돌아온다에 출연하고 영화 선풍기를 고치는 방법을 직접 연출하기도 한 재능 있는 배우 겸 감독이랍니다. 여러모로 힘든 시기인데 이렇게 영화제 무사히 개최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회 청주국제단편영화제 개회를 선언합니다. 드디어 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개막 공연과 코로나19로 인해 영화제에 참석 못한 해외 감독들의 인터뷰 영상이 소개된 후 개막작이 상영됩니다. 이민아 리포터도 어느새 영화 속에 푹 빠졌네요. 다시 찾아오지 않을 소중한 기회인 것 같고 앞으로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영화를 디딤돌 발판 삼아서 경험을 다지고 나중에 제가 성공할 수 있는 그 영화 관련직 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영화는 제 생각에는 저에게 빈 도화지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채워나갈 제 꿈이기도 하고 빈 도화지가 그거에 적절한 비유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화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영화로 담아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웃음, 위로와 치유를 주는 멋진 영화가 이들을 통해 더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500만 초상공인 자영업체 힘리 방역사 힘내소입니다. 오늘은 시작하는 곳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이 맥주 또한 특별한 맥주인데요. 어떤 맥주인지 함께 찾으러 가보시죠. 가소! 최근 수제 맥주 열풍이 불면서 다양한 지역 맥주들이 등장하고 있죠. 오늘은 대전의 정체성을 담은 맥주를 만나러 갑니다. 번잡한 도심을 벗어나 풀벌레 소리가 기분 좋게 들리는 자연 속으로 들어섭니다. 가도 가도 보이지 않는 목적지,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이쯤 어디라고 했는데 어딨지? 여기도 대전인데요. 조금만 벗어났는데도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공기 좋고 물 좋고 왠지 맥주 공장이랑 딱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저나 맥주 공장 어딨죠? 건물 있네요. 저건가? 도서산 밑에서 벽돌 건물 한 채를 발견했는데요. 흡사 커피 공장 같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제 맥주 공장을 찾아왔는데 여기 맞나요? 예, 여기 맞습니다. 아, 제대로 왔네요. 대표님? 저는 대표님은 아니고요. 네. 대표님은 안에 계십니다. 아, 그래요? 조금 이따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Nice to meet you. 예. 웰컴 투 청림동. 아, 네. I am fighting cow. 오케이. 네. 한국말 하세요. 편해요. 지난 2017년 대전에 수제 맥주 공장을 연 이분은 프랑스인 프레데릭 휘센 씨인데요. 먼저 다행인 것은 대표님이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한국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관광객 때 2003년 때 혼자 한 달 동안 왔어요. 두 번째는 2004년에 카이스트
게스트 학생으로 들어왔어요. 프랑스에서는 어디 사셨어요? 저 베르사유에서 왔어요. 아, 베르사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르사유에 궁전이 있는 맞아요. 베르사유. 근처에 10분 거리예요. 예. 오, 그 살던 곳과 지금 사시는 곳을 비교하면 어때요? 저 20년 되잖아요, 거의. 그래서 좀 비교하기 좀 힘들죠. 저는 지금 베르사유 어떻게 살는지 잘 몰라요. 저는 한국에서 사는 거 좋아해요. 처음 유학 올 때만 해도 2년만 한국에서 살아보자는 생각이었는데요. 당시 수제 맥주집을 운영하던 아내를 만난 후 그의 인생은 방향을 달리하게 됩니다. 물리학 석사를 마치고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다고요. 그때는 수제 맥주 파는 집 우리밖에 없었어요. 대전에서 그 다른 공장 빼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리더십은 수제 맥주 리더십 거의 10몇 년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 10년, 11년 우리 맥주 파티도 하고 뭐 무제한 수제 맥주 파티도 하고 뭐 사람들 관심 있다고 봤어요. 카나다 맥주도 팔고 한국 맥주도 팔고 미국 맥주도 팔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지역 맥주가 없다는 사실이 의아했답니다. 대전과 크기가 비슷한 미국 샌디에이고는 120개가 넘는 공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전을 대표할 수제 맥주를 만들자 결심하게 된 거죠. 이게 맥주를 발효 숙성하는 탱크인 거예요? 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4,000리터 규모의 탱크, 발효 탱크 5개를 가지고 있고요. 이쪽에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맥주를 숙성하는 브라이트 탱크라고 하는 그런 탱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수제 맥주를 만들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온 맥주와 내일 나올 맥주 맛이 같아야 한다는 점인데요. 옆에서 살펴보니까 맥주 제조는 과학이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pH를 측정하는 이유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식으로 지금 발효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위해서 저희 매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술이 잘 익어가는지 맛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정확한 측정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네요. 맥주는 꽤나 이제 과학적인 음료거든요. 지금 외국이나 이런 데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인간의 오감을 뛰어넘는 이제 기계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수치로서 저희가 파악을 하면은 저희가 맥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제 맥주의 기본 원료는 물, 메가, 호흡, 효모 이 4가지입니다. 이 중 메가는 보리에 물을 부어 싹을 틔운 뒤 말린 건데요. 메가를 얼마나 볶았느냐에 따라 맥주의 맛과 색이 달라집니다. 이게 다 메가 종류라네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맥주 하면 보리를 발효시킨 메가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종류도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어요. 보리를 메가로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볶는다든지 열풍으로 좀 더 고온으로 건조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브라운 컬러의 스페셜 몰트가 나오기도 하고요. 더 강하게 볶거나 태우면은 이런 식으로 블랙 몰트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얘네들을 적절히 배합을 해서 거기에 맥주의 컬러와 맛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줄 수가 있죠. 개성 살린 다양한 풍미로 국내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수제 맥주. 저마다 맛과 향, 알코올 함량과 탄산까지 다 제각각인데요. 여러분의 취향을 저격할 맥주 무엇일까요?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우리 공장에서 개발하고 나온 맥주들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오, 색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 중에는 이거는 프랑스 스타일 밀 맥주예요. 파리에서 많이 먹을 수 있는 맥주. 네. 여기는 우리 대전 사랑하는 맥주예요. 빅필드라고 IPA라고 해요. 네. 이거는 여기 정림동이잖아요. 정님한테 만드는 맥주, 정님 펠레예요. 이거는 아주 고소한 맥주, 피칸 스타우트라고. 와, 고소한 맥주까지. 보니까 종류도 많은데 우리 공장에서 개발하고 만드는 맥주가 몇 가지 정도 돼요?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맥주는 한 10가지 정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발 작업을 하시겠어요? 저희는 뭐 브로 분들이랑 대표님이랑 해가지고 항상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새로운 맥주를 선보이게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간, 시웅 타임! 코끝에 와닿는 독특한 풍미하며 입안을 감도는 달콤한 향과 깔끔한 뒷맛까지 딱 하나를 고를 수 없게 저마다 다른 매력을 뽐내더라고요. 오, 신기하네요. 각자 전부 다 맛의 차이들 다름은 있지만 맛있어요.
이렇게 좋은 맥주, 맛있는 맥주를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기회가 줄어들어서 많이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제 자영업자분들 이렇게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저희 매출량도 워낙 한 80% 정도 감소하고, 그리고 저희 맥주를 많이 알리려면 페스티벌이라든지 행사 같은 거를 많이 다녀야 되는데 인원 제한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과관리를 적용해 세심하게 완성된 프레데릭 씨의 맥주는 온라인 쇼핑몰과 전국 수제 맥주 전문점을 통해 선보이고 있는데요. 직영 펍도 운영하면서 자부심 있는 맥주 맛을 알리는 중입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여기가 거래처이기도 하지만 또 사장님과는 특별한 관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래처지만 뭐 사모님이니까 어쨌든 직영점 같아 봐야죠. 여기 오시는 소비자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수도권이 아니다 보니까 반응이 확실하게 이렇게 눈으로 확 보이는 효과는 없는데 뭐 그래도 단골이어서 많이 찾아주고, 또 맥주, 수제 맥주의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다양성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이 많으신 편이에요. 획일화된 맛에 갇혀 보다 창의적이고 맛있는 맥주를 맛볼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으신가요? 소비자가 관심과 애정을 주는 만큼 수제 맥주 시장도 앞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앞으로 바람은 어떤 게 있으세요? 수제 맥주가 좀 발전하려면 요즘 4캔에 10,000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소비자들도 그런 거에 너무 갇혀 있지 말고 지역 맥주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힘내서 커머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맥주의 맛이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니야 생각하신다고요?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맛과 향도 다 다릅니다. 수제 맥주의 매력은요? 비싸지 않은 기념품이에요. 어디서나 비싸지 않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수제 맥주가 가진 독특한 풍미와 향을 내 취향에 따라서 즐겨보세요. 프랑스인이 대전을 사랑해 만든 수제 맥주.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맛으로 맥주 애호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방해 작전을 이기고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발전해 지역민의 자부심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수제 맥주 힘내소!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의 보물 한국의 서원. 퇴계 선생이 사랑한 도산서원의 풍경 위 2021 세계유산축전 안동이 함께합니다. 매일같이 보는 지폐 속 고즈넉한 풍경, 성리학의 중심지이자 세계인이 사랑하는 보물 경북 안동의 도산서원입니다. 굽이쳐 흐르는 안동호의 푸른 물결이 있고 고즈넉한 자연과 소담스러운 한국 건축 양식의 미를 만나볼 수 있는 도산서원. 퇴계 선생님께서 생전에 건립하신 도산서당구역과 사후 추모 공간인 도산서원의 이중 복합 구조로 되어 있고 조선시대 외방 별과인 도산별시를 보인 과거를 보인 유일한 서원입니다. 16세기 조선 중기의 대학자, 평생을 학문에만 매진해 성리학을 체계화했던 동방의 주자 퇴계 이황. 도산서원은 퇴계 선생이 살아생전 배움을 갈고 닦던 도산서당과 선생의 사후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추모 공간 도산서원, 두 가지 공간의 복합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오랜 가치를 찾기 위해 먼저 퇴계 종택에 도착했습니다. 남기고 꼭 배웁시다. 퇴계 이황의 발자취를 찾아 세대를 뛰어넘어 소통하고 있는 퇴계 선생의 종손과 아이들. 이황 선생님은 되게 제자들을 많이 아끼셨던 것 같고 존중을 잘하신 것 같아요. 퇴계 선생은 16세기 조선에 성리학을 정착시키신 분으로서 수많은 관직을 뒤로하고 그의 호처럼 이곳 도산에 물러나서 평생을 학문과 고진양성에 매진하신 분입니다. 그의 학문은 그 이후에 이곳 영남뿐만 아니라
조선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지금까지도 퇴계학은 계속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계몽전이 성학십도, 주자저료 등 대학자로 이름을 세운 퇴계 이황은 도산서당에서 후학 양성에도 힘썼는데요. 도산서당은 퇴계 스님께서 당신의 학문을 익히고 제자들을 길러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을 설립하셨고, 이곳은 당신의 학문인 이기론의 대미를 완성한 커다란 의미를 가진 유학의 업적을 남긴 건물이기도 합니다. 모든 현판은 퇴계선생이 손수 쓰신 편액들입니다. 당을 가르고 팔을 나누어 배척하기보단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학문 그 자체에 매진했던 퇴계 이황. 이곳은 도산서당으로서 건물의 규모가 작은 것은 당신이 평소에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인데도 당신의 학문을 읽히고 이 사회를 아름다운 사회로 이끌기 위한 제자를 양성한 기관으로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숲사의 길을 걷다 보면 푸른 강 넘어 보이는 작은 섬. 서원에서는 유일하게 과거 시험을 치렀던 시사단입니다. 도산서원은 전체적으로 사적 170부와 보물 넉 점과 세계유산에 등재된 서원으로서 도산서원에서는 내사본을 포함한 유교 책 5천여 책과 유교 책판 2,700여 장이 보존된 서원으로서 특히 정조대왕께서 1792년에 퇴계선생을 존경하시고 영남 선비들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특별 과거인 도산 별시를 보인 특별한 서원으로 기억이 됩니다. 유유히 걸으며 느껴보는 도산서원의 가치. 한국을 넘어 세계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대전에서 오게 됐는데요. 가족들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른데 많이 이제 방문해서 보기가 많이 어려운데, 도산서원은 안동 오면서 몇 차례 왔지만 처음 와봤는데 가족들이랑 둘러보고 퇴계 이황 선생에 대해서 더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편안하고 또 자연과 밀접돼 있어서 너무 잘 보게 됐습니다. 들어오면서 자연 풍광이 너무 아름답고, 들어오면서 특히 진짜 큰 고목인지 나무 보고 너무 감동적이랄까나. 그리고 고택에 들어오면서는 너무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가 진짜 너무 아기자기하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도산서원은 지금 안동의 세계유산 미래의 인류 가치를 슬로건으로 2021 세계유산축전이 한창.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유산 도산서원의 가치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죠. 본 축전은 안동의 세계유산이 가진 역사적인 가치를 많은 분들이 좀 더 가까이에서 공감하실 수 있도록 풍성한 문화 예술 공연, 전시 등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축전 기간 동안만 즐길 수 있는 도산서원의 관광 포인트. 빛으로 수놓은 도산의 밤, 도산서원 야간 개장. 항상 낮에만 오다가 갑자기 이제 밤에 이렇게 보니까 조명이랑 되게 자연 경관이 되게 어우러지고요. 그리고 막 밤에 이렇게 풀벌레 소리랑 이렇게 물 졸졸졸 흐르는 소리도 햇볕이 없는 이 조명만으로 있을 때 광경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낮이랑. 청룡과 절개의 꽃 매화. 퇴계 선생이 사랑하던 매화가 서원 곳곳에 어두운 밤을 비추고 있습니다. 기존에 6시가 되면 폐장했던 도산서원을 10시까지 운영시간 늘려서 아름다운 도산서원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찾아올 봄이 안동 그리고 안동의 세계유산에서 시작되길 바라는 염원을 반영했습니다. 홀로 기댄 산창에 밤 기운 차가운데 매화가지 끝에 둥근 달 떠오르네. 살랑살랑 부는 바람을 기다릴 것도 없이 온 집안에 매화의 맑은 향기가 절로 가득하네. 퇴계 선생이 도산의 달밤에 매화를 시로 읊은 도산월야 영매의 한 구절입니다. 이번 야간 개장을 통해 9월의 봄을 주제로 입구에서 출발하는 봄 밤빛의 서막, 가을의 매화, 도산서원 다시 봄.
다양한 테마 조명과 미디어 아티스트 김혜경 작가의 상설 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축전 기간에만 볼 수 있는 야간 개장 외에도 도산서원 전체를 함께 이동하며 체험할 수 있는 역사 탐방극 도산서원의 하루, 퇴계 선생의 도산 12곡을 예술인들이 재해석한 음악회 도산 12곡 등 축전 기간에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유산축전 안동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을 수놓은 별처럼 빛나는 도산서원의 밤,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듯 퇴계의 정신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던 특별한 도산서원에서의 하루 끝. 한국 최고의 유학자 퇴계 이황이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 세운 도산서당, 그리고 선생이 세상을 떠난 뒤 그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서원 도산서원. 검소하고 간결한 한옥 사이를 걸어오다 500년의 시간을 건너 마주하게 된 퇴계 선생의 얼. 안동을 대표하는 세계유산 도산서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세계유산축전의 즐거움까지. 깊어가는 가을,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느린 걸음으로 도산서원 한 바퀴 걸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우리 지역의 대학에선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이모빌리티 캠퍼스 조성이 한창입니다. 킥보드에 데이터 수집 장비를 설치한 건데요. 2차 전지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모빌리티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킥보드뿐만 아니라 자전거, 휠체어 등 다양한 이동 수단이 개발 중이죠. 우리나라에서 EV나 ESS에서 나오는 배터리 자체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모빌리티 기기라든가 킥보드라든가 아니면 드론들, 이런 드론들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지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배터리를 이용하는 사업 자체가. 다양한 이모빌리티에 사용 가능한 만큼 품질 좋은 2차 전지를 자체 생산하는 게 경쟁력입니다. 여기 뺐다가 살짝 꽂아줘, 그거는. 살짝. 한번 제품에 적용된 배터리는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배터리 기술을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배터리의 안전성이 많이 확보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기존에 좀 종종 잠깐 화재라든지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2차 전지 기술의 핵심은 안전성과 효율성. 과온도가 걸리면 배터리에 과온도가 걸리면 바퀴가 먼저 스탑을 하고요. 배터리 에너지가 여기 있는 저항으로 방전돼서 배터리가 폭발을 방지하는. 과온도가 걸려버리면 바퀴가 스탑하고 에너지가 방전되는. 팬을 완전히 제거해서 열 방출을 최대하고요. 또 내부에서 열이 발생했을 때 전력을 줄이는 그런 스마트 컨트롤 기술을 좀 적용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전기 오토바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중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또 다른 핵심 기술은 데이터화. 배터리에 부착된 수신기를 통해 성능 테스트 정보를 보내면 빅데이터로 만드는데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좋은 기술이 개발됩니다. 2차 전지가 한번 활용됐던 거기 때문에 얼마나 추진력을 가질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토대로 저희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자체도 중요하지만 운영하고 정보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힘이죠.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로 모아가지고 그 수치를 갖고 명확하게 내 배터리가 어느 게 최적화할지 필요할지. 왜냐하면 배터리의 무게에 따라서 이 활용성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배터리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최적화할 수 있다 그러면 용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럼 샘플링이 몇이에요?
이 모빌리티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사물을 인지하는 기술에도 접목이 가능합니다. 장애물을 스스로 피할 수 있게 돼 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 180도. 제가 지금 180도 있습니다. 귀가랑 소리 내봐. 요즘에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가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도로에 많은 개인 이동 수단이 이제 나타나고 있으니 안정성에 이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청각 장애인을 위해 그 지능형 제어 기술을 개발을 한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제 도로에서 경보 소리라든지 뭐 클락션 소리라든지 이런 걸 인지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이 모빌리티 기술 중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는 자율주행. 단순하게 이제 개인용 이동 수단으로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뭐 이러한 것들은 뭐 다양한 폼팩터로 또 적용이 될 수 있고 폼팩터뿐만이 아니고 어느 곳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활용 가치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이 되게 되면 뭐 자동으로 이제 배달을 하는 배달용 플랫폼 로봇으로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아주 중량이 무거운 물체들을 갖다가 뭐 이동을 하거나 작업장 그 공정 제조 공정에 따라 가지고 자동으로 이동을 해주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기술들이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는 무인 드론, 무인 배달차 등입니다. 자동차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운행하는 게 먼 미래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여겼는데 현실 속으로 성큼 다가온 것 같죠? 현재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곳은 세종시. 도시 자체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설계됐습니다. 이건 스마트 횡단보도인데요. 이 보행 통행량에 따라서 교통 신호 시간을 조절하는 등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IoT 기술로 안전 관련 정보도 제공합니다. 위험하오니 인도로 이동해 주세요. 위험하오니 인도로 이동해 주세요. 위험하오니 인도로 이동해 주세요. 스마트 시티는 도시의 각종 문제들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네트워크 같은 스마트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기존의 도시들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늘리든지 자원 투입을 늘리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데 스마트 도시는 그렇게 자원을 투입을 늘리기보다는 이런 신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으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도시라고 한 도시인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도시 자체에서 신기술을 실험하는데요.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다시 신기술을 개발합니다. 세종시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건 바로 곳곳의 자율주행 셔틀. 공원에서는 저희 셔틀이 맡고 있고요. 그 밖에 다른 셔틀이나 자율주행차도 실도로나 각각 그 환경에 맞게 지금 돌고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이런 자율주행 서비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를 테스트하면서 좀 미래 방향 쪽으로 좀 보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신기해하시고요. 보통 이제 자제분들하고 같이 오셔서 약간 교육적으로 활용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고 대다수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신기해하시는 평이 많았습니다. 스마트한 과학기술을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관광도시로서도 기대가 높아집니다. 다양한 실증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많은 스마트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여기서 이제 시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시연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기술이 좀 더 개발이 되면은 아무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또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동반해서 다 같이 이제 도시 경쟁력과 또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테스트베드가 되어 기술을 실증하고 기업과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발전을 하면서 기술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다양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첨단 기술들을 융합하는 형태로 혁신적인 아이템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누가 먼저 시도를 해보고 어떤 가치들이 나올 수 있는지는 먼저 해보는 사람이 가장 먼저 그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이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하면 지역이 테스트해보고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순환이 중요한 시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상상을 현실로 만듭니다. Hypnotize me like a cobra. Girl, you're charming.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지원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공연이 있다고 해서 여기 왔는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 전통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긴 한데 아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대로 배우고 느끼고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함께 저와 감상하러 가보실까요?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길. 지금 문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본격적인 무대를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다양한 전통악기를 비롯해 흥겨운 장단에 절로 발길이 사로잡히는데,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에너지가 너무 좋은데요? 아까 보니까 악기가 엄청 많던데 악기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대금 연주자 박수연입니다. 가야금 연주자 이로사리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쟁 연주자 조누리라고 합니다. 피리 태평소 연주하는 성상윤이라고 합니다. 피아노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이형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희 전공을 한 양보나입니다. 타악 연주자 김일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아까 보니까 피아노를 제외한 모든 악기가 거의 전통 악기인 것 같던데 네. 어떤 공연을 하시는 건지. 저희 공연은 강릉 단오제 단오굿 장단에 있는 굿 장단으로 이루어진 공연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기획을 한 것은 단오굿만 봤을 때는 무소각이니까 이 무소각을 무소각 느낌이 안 나도록 창작화시킨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강릉 단오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실 네. 이 공연을 보고 나면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죠? 네, 높아질 것 같긴 합니다. 네. 어려웠던 점이나 재미있었던 점이나 뭐 준비하시면서 느꼈던 점? 저희가 준비하면서 어쨌든 피아노라는 악기가 서양 악기이기 때문에 그쵸. 저희랑 이제 합을 맞추는 부분에서 어떤 충돌 같은 게 있었고, 이제 국악이라는 거는 이제 호흡으로 가다 보니까 호흡을 감는다 이렇게 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거나 아니면 늘어지거나 이렇게 가는데, 이제 서양 악기 자체는 이제 메트로놈이라는 그런 기계로 이렇게 맞춰서 가고 또 음정이 확실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충돌이 있었는데 서로를 이제 이해를 하고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잘 이제 부합이 돼서 맞았었던 것 같아요.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공연이라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작곡하셨잖아요, 작곡가님.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재미있었던 점 있으셨는지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기의 특성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그걸 조르는 과정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힘든 만큼 맞았을 때 그 모두의 호흡을 다 같이 리듬을 타고 호흡을 타면서 연주를 하는 게 굉장히 좀 모두가 다 공감할 것 같아요. 연주하는 순간순간들에서 그런 희열감들이 아마 저희에게 좀 더 많은 힘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은 생소한 이번 공연을 기획한 김일현 씨. 초등학교 시절 사물놀이의 매력에 푹 빠져 18살이 되는 무렵
강릉 단오구수라는 무녀에게 춤과 무가를 사사받았다는데요. 이렇게 창작 끝까지 무대에 올리면서 강릉 단오굿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총 5마당으로 구성된 무대를 감상해 보실까요? 첫 번째 무대는 옛길이라고 대관령 산신제를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에요. 대관령에는 범일국사 성황신이 있습니다. 이 범일국사 성황신을 강릉 여선항등으로 모시는 길을 형상화해서 만든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오제의 주신인 범일국사가 1년에 단 한 번 국사 여성왕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마중이라는 곡은 범일국사 성황신과 여국사 성황신을 맞이하는 곡으로 단오제에서 안치되어 있는 모습을 형상화된 것을 음악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범일국사와 국사 여성왕신과의 어우러짐을 노래와 멋진 하모니로 표현한 두 번째 마당. 그리고 세 번째 곡은 청보무가라고 있습니다. 이 청보무가는 강릉 단오굿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무가를 여러 대중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대중화시킨 곡이고요. 단오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구판인데요. 축건굿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네 번째 곡은 이 청보굿이 끝나고 난 뒤에 거무장단이라는 이 장단으로 풀이를 했는데요. 이 거무장단은 국악의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 이 형태의 음악 형태를 따와서 창작한 곡입니다. 궂은 가을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구판을 벗어난 거무장단이 무대 위를 수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웅이라고 저희 단오굿에서는 송신굿이라고 있어요. 모든 지화들을 다 태우고 다시 보내는 과정을 또 하나의 피아노를 이루고 하나하나 악기를 가지고 표현한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무대는 단오제의 마지막 날을 표현했습니다. 인간 세상에 내려온 신을 잘 모신 뒤 다시 하늘로 돌려보내는 배웅의 의미. 오늘 이렇게 공연 보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거를 진짜 강릉에서 진짜 이거를 간직해야 되겠다, 소중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 오늘 또 비가 오고 이래서 참 짜증 날 건데 짜증도 안 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야외에서 공연 보니까 되게 시원하고 빗소리랑 같이 어우러져서 너무 좋고, 그리고 국악을 이렇게 재해석해서 들어서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전통이 성교장에 와가지고 또 우리 단오제에 사용됐던 그 여러 가지 그 음악들을 오늘 이곳에서 보니까 듣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단오제의 음악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연주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주 열심히 해서 좋은 음악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지금은 현재 강원문화재단 개인 생애 최초 예술로 제가 선정이 되어서 이번 공연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한 차례 한 차례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서 더 큰 사업도 공모 사업도 내보고요. 제 개인이 아닌 지금 프로젝트화되어 있는 이 팀들과 같이 연주를 하면서 조금은 강원도부터 시작은 했지만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전국을 돌아다니는 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발전시킬 거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악타악 연주자 김일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을 잇는 삶이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끌어 평생 함께하고자 마음먹었다는데요. 그의 바람처럼 그가 가는 길이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깊은 울림이 되길 응원합니다.